아마도 몇 달 안에는 할 거 아니에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아 그래요? 예, 그거는 그 헌법재판소에서 예. 탄핵의 결과를 예. 봐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탄핵이 인용이 된다고 하면 네. 이제 2달 안에 대선을 하게 되겠죠. 아, 첫 번째로 항상 주의해야 될 거는 특히 미국이 지금 주의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한국의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은 다 갖고 있습니다. 미국력을 사용한 거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해야 되고 예. 가짜 뉴스 네. 퍼뜨리는 것은 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를 해야 됩니다. 이제 다만 그와 동시에 네. 그런 걸 주장하시는 많은 분들의 목소리를 갖다가 끊어낸다, 절연한다 뭐 이런 네네. 얘기를 쓰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목소리를 주변화시키고 소외시키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예. 네, 그런 분들이 가는 길은 뭐냐면 과격화, 급진화 이렇게 갑니다. 반대할 거는 분명히 반대를 하고 안 하더라도 그런 목소리는 들어주려 그러고 필요한 것은 반응해주고 그런 것 그렇게 하는 것이 건강한 민주주의 위해서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했고 굉장히 많은 서명을 쫙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영향이 있을 법한 행정명령들도 나오고 있는데 과연 그 변화들 우리가 한번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 이분과 함께 하고요. 또 여당 이야기도 같이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건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김건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신혜원 기자님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뭐 그 나라 국민으로서는 멋진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뭐 미국 황금 시대 열린다 등등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작된다. 예. 몇 마디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얘기를 했고요. 아니 네. 뭐 너무 많은 얘기를 했어요. 화성도 가야 되고 뭐 파리 기후 협약 탈퇴해야 되고 세계 보건기구도 탈퇴한다 그러고 멕시코 국경에는 뭐 군대 네. 보낸다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바이든 거는 다 이제 또 취소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고요. 라는 얘기를 이제 바이든 면전에서 일단 취임식 연설에서 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행정명령에 서명하러 갔잖아요. 네. 저희가 그 영상도 좀 준비를 했는데 아, 그래요? 또 퍼포먼스를 또 보여줘요. 네. 사진이네요. 아, 이렇게 행정명령 딱 서명한 걸 딱 꺼내서 보여준 다음에 다음 사진 보면 네. 이제 뭐 약간 뭐 이렇게 준비하라는 것 같죠? 그러더니 저 책상에 만년필 있잖아요. 네. 저걸 이렇게 잔뜩 한 움큼 들고 일어나가지고 뭐 정말 관중석처럼 앉아 있는 그 참석자들을 향해서 홈런볼 던지듯이 이렇게 던집니다. 펜을 던지면서 뭐라 그러냐면 바이든 때는 이런 거 상상도 못했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위험하지 않나? 던져요. 네. 네. 그렇게 아무튼 이제 뭐 펜 던지는 퍼포먼스도 하고. 까지 하면서 어제 네. 취임 전에 정말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네. 총평을 좀 한번 들어보고 넘어가면 좋을 그럴까요? 것 같아요. 네. 김건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뭐 열심히 봤습니다. 열심히 네. 봤는데 네, 네. 그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강력한 군대를 만들어서 하지 않은 전쟁으로 평가받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아니요 트럼프 트럼프가? 대통령이 네, 네. 자기는 가장 강력한 군대를 만들어서 예. 하지 않은 전쟁으로 평가를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강력한 힘을 가지고 평화를 유지하겠다. 그런 그렇죠. 뜻인가요? 예. 근데 네. 이제 그러니까 개입에 대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개입한다는 제한적 개입주의를 말씀하신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마 트럼프 그 대외 정책의 가장 중요한 근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 부시 대통령 때는 그 이게 전통적 공화당의 노선이었거든요. 그건 네. 뭐냐면 이제 탈냉전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겠다 예. 그런 거였고, 그 다음에 아들 부시 때는 네오콘들이 나와서 네. 이제 아주 나쁜 그 나라 몇 개를 손봐주면 악의 축 같은 거. 악의 축 예. 그러면 이제 세계 질서가 잡힌다 뭐 이런 거였는데 이거 이제 공화당이 확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는 아주 개입을 자제하겠다. 고 이제 선언한 거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만 잘 살 테니까 다른 거 신경 안 쓴다.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만 꼭 잘 그러네. 살 테는 것보다는 이제 그런 것 같은데.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하겠다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개입도 아마 이제 그 다시 위대하게 되는 게 도움이 되는 개입을 주로 하겠다는 네. 거죠. 그래서 파나마는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파나마. 네. 그래서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다른 나라와의 무역 갈등이든 뭐든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일단 우리만 잘 살겠다가 핵심 메시지 아니에요? 미국 우선주의로 가고 네. 그다음에 미국의 노동자 최우선으로 하고 미국에 있는 불법 노동자 외국인 사람들은 다 쫓아낼 거고 네. 등등등이 미국 잘 산다 플러스 미국만 잘 살겠다 아니에요? 근데 어제 생각해 보면 네. 행정명령 서명할 때 그 이제 우리가 우려했던 관세 폭탄 이거 했던 거 아. 있잖아요. 그거는 또 서명을 어제는
빠졌죠? 네. 관련된 내용은. 예. 그래서 이번 특징이 그래서 국제적인 사안이 거의 안 나왔습니다. 취임사에서. 그리고 그런 건 좀 약간 유보를 해두고 있는 것 같아서 미국 이제 관련된 것만 미국 내 것만 미국 내 주로 이제 것만 주로 설명을 얘기를 하고. 하고 있죠. 네. 속도 조절 좀 하는 건가요? 아니 그래서 이제 그게 하나의 또 협상의 네. 이 지렛대가 되는 거죠. 예, 다른 나라하고 얘기를 할 때. 네. 근데 이제 약간 좀 놀라웠던 혹은 이제 시선이 많이 갔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와 연관도 있으니까 그 네. 김정은 얘기를 했잖아요. 뉴클리어 파워 네. 얘기를 했죠. 근데 그거는 되게 좀 이례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을 마치 그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듯한 그렇죠. 이런 얘기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트럼프의 워딩을 읽으면 네. 나도 그를 좋아했고 그도 나를 좋아했다. 우리 매우 잘 지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엄청난 위협으로 간주하지만 네. 이제 김정은은 핵보유국이 되었다. 뉴클리어 파워 네. 이게 사실 공식 용어는 아니죠. 공식 용어는 원래는 아닙니다. 뭐 웨폰 스테이트 이런 거 그 붙잖아요. NPT 상의 공식 용어는 누클 웨폰 스테이트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누클 웨폰 스테이트란 말을 쓰거나 아니면 드팍토 누클 웨폰 스테이트 사실상 핵보유국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럼 그거는 조금 심각한 문제인데. 그래도 네. 사실상의 의미가 예. 핵보유국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맥락상. 근데 그거는 네. 뭐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은 현실이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표현할까를 놓고 네. 사실 미국 정부 내에서 역대 정부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특히 국방부 측에서는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걸 가정하고 대응을 해야 되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런 비슷한 표현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장은 이 표현도 먼저 했고 뉴클리어 네. 파워라고. 그래서 네. 근데 이제 미국 대통령 입에서까지 이런 게 나온 게 조금 이제 예외적인 이례적인. 상황이긴 네. 하죠. 이례적인 상황이긴 한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북한의 그 핵보유를 인정하겠다는 그렇게 볼 걸로 수는 없다. 받아들이기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너무 명확하다고 저 생각했는데 근데 그 핵보유를 인정하고 네. 앞으로 협상을 할 때 일기 때는 우리가 북한이랑 협상을 할 때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우리가 협상을 했다면 그 CBID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네, CBID는 네. 그때도 안 썼죠. 그때도 안 썼나요? 예, 그때는 이미 바꿔가지고 이제 예. 완전한 비핵화로 용어가 갔었죠. 네. 네, 그랬었는데 지금은 어쨌든 인정하고 그럼 뭐 예를 들면 뭐 감축이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걸 좀 고리로 해가지고 다른 협상을 하겠다, 협상의 좀 프레임을 바꾸겠다 이렇게 전 좀 해석을 했었거든요. 협상의 프레임이 그렇게 쉽게 바꿔지나요? 그 일기 때 네. 북한하고 협상을 했을 때 네. 싱가포르에서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를 했거든요. 예, 두 번째 이제 하노이에 가서 그 완전한 비핵화를 갖다가 어떤 조치들을 해나갈 거냐를 놓고 협상을 하다가 네. 이제 북한은 영변 포기하겠다. 그리고 미국은 영변 갖고만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틀어진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한 7, 8년 지나지 않았습니까? 2018년이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거보다 훨씬 못한 결과를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가면 미국 국민들이 설득이 될까요? 그래서 그래서- 기억들 하시려나 사람들이? 저는 오히려 트럼프는 현실주의자니까 비핵화를 하라고 협상을 했고 없애라고 해가지고 그 막 시찰단 보내고 다 해가지고 없애는 척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걸 봤으니까 네. 얘네는 없애라고 해도 안 없애는구나. 그럼 있는 거 깔고 앞으로의 추가적으로 뭘 더 못하게 하고 좀 감축하고 뭐 하고 하는 거를 협상의 고리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야만 대화가 가능하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대화가 가능하기 위해서 조금 모호성을 유지할 수는 있죠. 예. 모호성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그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한다는 거가 그 엄청난 코스트로 다가옵니다. 예. 왜냐하면 그 그러니까 북한이 유일하거든요. 그러니까 NPT라는 걸 만들 때 네. NPT에 이제 5나라만 네. 핵무기를 갖기로 했고 네. 그다음에 NPT에 3나라는 가입을 안 했습니다. 우리는 반대한다고. 네. 그래서 그 3나라가 이제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이거든요. 아. 그래서 요 3나라는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핵보유국이 지금 된 거죠. 네, 네. 근데 북한이 유일하게 NPT 회원국이 됐다가 그래서 NPT의 혜택으로 많은 원자력 기술을 이제 그 러시아로서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탈퇴했군요. 예, 그걸 기초로 해서 이제 핵무기를 개발해서 탈퇴한 케이스니까 이게 이제 핵보유를 인정하면은 네. 이거는 다른 인도, NPT 에 파키스탄, 이스라엘과 들어가야- 달리 네. NPT에 있는 지금 모든 국가들이 그런 루트를 따를 수 그 루트를 따를 수 있으니까 NPT가 무너지는 거죠. 절대 안 되겠군요. 예, 그래서 그게 좀 약간 케이스가 다릅니다. 네, 그래서 네. 그 코스트를 그 비용을 미국이란 나라 또는 중국, 러시아가 감당할 수 있을까? 다시 이제 하여튼 비핵화로 가겠군요 협상을. 아니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인 네. 목표는 비핵화해야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네, 네. 그 NPT라는 게 살아 있는 한은.
중간 단계에서 뭐 그렇지만 어떤- 중간 항상 그 비핵화가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니까 네. 그 이전에도 중간에 여러 단계들이 있었습니다. 비핵화로 가는 과정에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협상을 하게 되겠죠.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네, 뭐 경제 지원이 됐든 아니면 네. 뭐 제재를 푸는 게 됐든 하여튼 뭐 이런 것들 서로 이제 주고받으면서 최종 결론은 이제 비핵화를 미국은 이제 원할 것이고 북한은 뭐 체제 안정이라든지 뭐 보장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한 뭘 좀 받으려고 이제 계속 협상을 아마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습니다. 예. 네. 결국 협상으로 가면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럼 일기 때에 비해서는 훨씬 더 속도 조절을 해가면서 단계적으로 이제 비핵화를 요구하는 방식이 될 텐데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어느 정도의 북한 핵보를 인정한 셈이고 그것 때문에 지금 여당에서 또 핵무장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왜냐면 우리 머리맡에 그럼 결국 핵 있다는 거 인정하고 가는 건데 우리도 무장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를 뭐 나경원 의원이나 뭐 원유철 전 의원이나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미국이 예. 소위 북한의 핵보를 인정할 수 없는 가장 큰 코스트죠. 그러니까 아, 우리까지 그런다고 나설까 그렇죠. 봐요. 아니 그렇죠. 그렇게 되면 네. 그러니까 NPT가 무너지면 네. 그 뭐 한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미국의 동맹국들도 결국은 핵무장을 그 주장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네. 상황이 되고 그 다음에 러시아나 중국 같은 경우는 주변국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 주변국들이 뭐 러시아나 중국으로부터 안보 위협을 느끼는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NPT가 있어서 NPT 또 뭐냐면 핵 보유국이 비핵 보유국을 상대로 핵무기를 쓰지 않는다. 이런 약속이 들어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그거 믿고 안 하는 건데 NPT가 사라지면 그 주변국 위협을 느끼는 모든 주변 국가들이 또 핵무기를 가질 정당성이 생기니까 네. 걷잡을 수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뭐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네. 자, 하여튼 뭐 북한 문제는 그렇게 지금 트럼프가 아마 추진을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데 네. 우리는 지금 미국이랑 누가 뭐 외교부에서 잘 지금 대화는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권한 대행은 한 번도 통화를 하진 않았죠. 예, 아직은 뭐 예. 못 하고 있는데 네. 지난번 탄핵 때도 예. 권한대행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한 적이 있습니다.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하고. 예. 예. 그래서 뭐 지금 그런 걸 뭐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엔 또 대행의 대행이라서 예. 어떻게 될지 그 모르겠습니다. 취임 축하 전화는 어쨌든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저희는 신청하고 있는 것 같고. 아, 그래요? 예. 근데 이제 그 뭐 정상 그때 8년 전에도 네. 통화는 됐지만 네. 뭐 이렇게 만남을 갖는다든가 이런 거는 좀 힘들었습니다. 뭐 정상회담이라든지 정상회담이라든가. 뭐 그래서 그렇겠죠, 그거는. 예, 그래서 좀 지금 우리 상황이라는 게 미국과의 정상 외교가 정상적으로 하기가 좀 힘든 네. 상황이니까 그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이제 이런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를 아. 놓고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상황은 근데 미국이 충분히 잘 이해는 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인지.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 뭐 미국 CBS 보도에 따르면 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뭐 아주 혼돈스러운 상황, 한국이 혼돈스러운 상황이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했다 그러고 하면 이제 일단 인식을 하지 않습니까? 아.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주한미 팔군 사령관과 통화해서 네. 한반도 안보 상황을 점검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지금 뭐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고 뭐 계엄 사태가 있고 이런 일련의 뭐 대행의 이런 상황을 트럼프 대통령도 명확하게 알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내가 혼돈이냐 한국 봐라 이런 농담을 농담을 한 지금 거죠. 했다라는 네네. 지금 미 언론의 보도가 나왔던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도 또 이제 보도가 있었는데 만약에 그들이 그를 탄핵하는 것을 멈춘다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날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뭐 그거는 이제 농담이었겠지만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거를? 그거는 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는 그런 국내 정치적 맥락을 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해하실 수는 없는 걸 테니까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국과의 정상회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이 이제 정리가 되면 이제 그 바로 한국하고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탄핵이 기각되면 네. 이제 다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오시면 이제 그렇게 하고 탄핵이 인용된다 그러면 또 우리 대선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한국이 정리되는데 좀 더 시간이 걸리겠죠. 다음 대선이 이제 끝나고 끝나고 누가 새로운 나오면. 대통령과 이제 한미 간의 정상회담을 추진해 가야 되겠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 발언을 듣고 좀 깊은 우려가 됐던 것이 약간 이렇게 동질감 같은 걸 느껴서 느끼는 아. 거는 혹시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과 본인이 아까 뭐 예를 들면 부정 선거를 주장하는 거라든지 네. 뭐 국회의사당 폭동과 이번에 서부지법
폭력 사태라든지 이런 게 조금 사실 좀, 맞물리는 측면이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우리나라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되는 건 아닌지. 야당과 사이도 매우 안 좋았죠. 예. 네. 근데 이제 뭐 그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예. 기본적으로 각 나라마다 사정이 다른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첫 번째로 항상 주의해야 될 거는 특히 미국이 지금 주의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한국의 내정, 한국의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은 다 갖고 아,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 내정에 미국- 간섭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 또 계엄 미국뿐만 직후에는 굉장히- 아니라 네. 주변국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일부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은 약간 미국의 힘을 좀 혹은 뭐 미국을 약간 등에 업어서 국내 정치를 좀 해결하려는 모습 같은 게 살짝 비치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그 가서 어떤 모습이 그런 지금 이제 미국의 취임식에도 사실 뭐 만나지도 못할 상황인데 이제 애써 이제 갔잖아요. 예, 가서 취임식에 가서도 지금 SNS 같은데 이제 뭐 글 남긴 거 보면 물론 이제 지지자들이 더 그런 글을 많이 남기긴 합니다만 뭐 예를 들어 한미가 합동으로 부정선거에 대해서 뭐 수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뭐 돌아올 수 있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네. 그게 제 입장은 네. 외교 문제를 국내 정치에 끌어들이지 않는 것이 음. 우리 국익에 만든 거기 때문에 네. 그랬으면 뭐 그런 게 있다 그러면 네. 그런 거는 좀 무시하고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 당 의원들께서 지금 미국을 열심히 가신 이유는 예. 지금 더군다나 정상 외교도 어려운 상황에서 네. 네. 한미 간에 어떤 그런 이 총체적인 지금 외교를 해야 되겠다. 정부에다 맡겨둘 수가 없으니까 예. 네. 기업은 기업들대로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들은 의원들대로 네트워크를 지금 가동하고 네. 그다음에 가서 우리의 메시지를 전하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신 거니까 네. 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근데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 질문 드린 거는 사실 이제 그런 음모론 주장하는 사람들과 뭐 부정선거 관련해서 특히 더 그렇습니다만 그런 사람들과 당이 정확하게 딱 끊어내는 모습이 있으면 아니 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더라도 뭐 당에서는 또 그냥 정상적인 정치 활동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텐데 대체로 그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당이 명확하게 끊지를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못 끊거나 안 끊거나. 근데 그 부정선거 음모론 제기하는 분들의 상당수가 또 그 이야기 스토리 세트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중앙선관위에서 민간인 90여 명을 저 일본의 오키나와 뭐 미군 기지로 이렇게 뭐 네, 중국인 압송했다. 간첩들, 해커들 뭐 예, 이런 사람들을 예. 가둬놓고 있다. 이 미국이 지금 사실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항상 같이 하면서 또 전광훈 목사나 이런 사람들도 뭐 항상 하원 성적이 의원이 항상 같이 들잖아요. 뭐 취임식에 나를 초청해줬다 뭐 이런 뭐 얘기들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네. 제 생각은 뭐냐면 당연히 이제 서부 지법인가요? 예. 폭력을 사용한 거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해야 되고 예.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그다음에 가짜 뉴스 예. 퍼뜨리는 것은 뭐 여가 됐든 야가 됐든 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를 해야 됩니다. 이제 다만 뭐 그와 동시에 네. 그런 걸 주장하시는 많은 분들의 목소리를 갖다가 아까 뭐 끊어낸다, 절연한다 뭐 이런 네네. 얘기 쓰지 않았습니까? 네. 만약 그렇게 그런 목소리를 주변화시키고 소외시키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예. 네, 그런 분들이 가는 길은 뭐냐면 과격화, 급진화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반대할 거는 분명히 반대를 하고 안 하더라도 그런 목소리는 들어주려 그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것은 반응해주고 그런 거 그렇게 하는 것이 건강한 민주주의 위해서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분들을 끊어내는 행위가 오히려 그분들을 더 극단적으로 몰아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신다는 거죠? 그게 뭐 서구 사회에서 많이 나온 현상이기 지금보다 때문에 더 극단화될 수가 있네요. 법원에 들어가서 유리창을 나중에는 깨고 남동을- 독일 같은 경우는 예. 뭐 테러 조직화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제도권 정치 내에서 이런 걸 다 흡수해 가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흡수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근데 그러면 그분들은 원하는 그러니까 이제 목표는 이제 그분들이 더 이상 네. 그렇게 폭력이라든가 가짜 뉴스라든가 네. 그런 거를 이제 그런 방식이 아니라 네. 정상적인 방식으로 자기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통로를 만들어주는 게 우리 그 당의 목표여야 되지 않나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부정선거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면 당에서도 뭐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 있을 때도 그랬고 이건 뭐 절대 우리 당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심지어 뭐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기간 중에는 부정선거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사전 투표하십시오. 저도 사전 투표합니다. 등등의 이제 메시지를 계속 냈었잖아요. 팩트 체크를 하는 네. 카드 뉴스를 냈었어요. 그렇죠. 당 차원에서. 네. 예. 근데 지금은 대통령 포함 여당 의원 상당수 혹은 저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지도부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오히려 이 부정선거 관련해서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된다, 아니면 그분들 목소리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 정도로 점점 후퇴 내지는 하여튼 그 이야기들 들으려고 하는 게 네. 저는 약간 이건 좀 위험한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래야 그런 극단적인 목소리들을 담아내는 국민의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극단적인 목소리를 담아낸다는 것보다는 네? 이제 그러한 그분들이 더 가지 않도록. 그렇죠. 국민의 분들이 네. 더 과격화 극단화되는 과정을 피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제가 생각해도 부정선거라는 용어가 이제 아주 자극적이어서 네. 뭐 그런 거지. 가만 그 얘기들을 들어보면 뭐 그 중에서 말이 안 되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분명히 이제 팩트 체크를 하고 그래서 네. 잘못됐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일부 선거 관리에 있어서의 문제라든가 네. 이런 거는 사실 많은 국민들도 공감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도 뭐 바구니 투표도 받고 무슨 투표? 바구니 투표. 바구니. 예. 코로나 때요. 네, 코로나 때.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어떤 이게 선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거냐 네. 하는 거에 대해서는 네. 또 이제 문제를 좀 들여다봐야 될 게 있고, 그다음에 정말 사실 제가 이제 그 국제안보대사 하면서 사이버 안보 문제를 다뤘는데 네. 그걸 하면서 이제 제가 요번에 선관위 그 사무총장님인가요? 와서 답변을 하시면서 네. 그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우리 저기 뭐 해킹이나 이런 거에는 절대 네. 절대 이 안전하다. 안전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얘기를 듣고 네. 이거 좀 점검을 해야 되겠다. 왜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사이버 공격에 절대 안전할 수는 없다. 절대 안전한 건 없다는 게 지금 다 밝혀졌는데 사이버 네. 전문가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절대 안전하다 그러시니까 이거 문제가 있는 거다. 너무 안전 불감증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 자체가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시스템에 약간의 미비점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도 좀 보완 점검해야 된다라는 주장과 네.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주장은 전혀 차원이 다른 주장 아닌가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부정선거 주장을 제가 지지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네.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우려를 갖고 있고 예. 그다음에 어떤 선거 관리상에 네.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들은 다 있으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는 점검도 하고 대화도 하고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것까지 네. 이제 뭐 자세라는 게 우리는 그런 거 전혀 없으니까 네. 뭐 이렇게 우린 독립기구고 예. 뭐 전혀 아무도 손댈 수 없고 이렇게 나가는 건 좀 곤란하지 않나 네.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저는 헷갈리는 부분인데, 이 부정선거 관련해서 저는 요거만 하나 더 여쭤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에서 그런 목소리들이 계속 있을 때 이거 아닙니다. 아무리 뭐 우리가 저 지난 총선에서 크게 대패를 했고 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대선도 이겼고 뭐 지선도 이겼고 선거에서 부정이 개입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도 이야기를 해줘야 부정선거를 주장하던 예를 들어 한 5%, 10%의 사람들이 더 늘어나진 않고 조금 더 줄어들거나, 왜냐하면 이제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당에서도 이렇게 점점 뭐 그들을 품는다 혹은 뭐 그런 이유로 그럴 수도 있다, 조사 한번 해봐야 된다는 얘기가 반복이 되면 언론에서 또 그 얘기 받아쓰고 하면서 거봐 우리 저 국민의힘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나오는데 우리가 좀 더 사람 모으고 좀 더 힘내면 부정선거 밝혀낼 수 있지 않겠어? 이러면서 점점 부정선거에 대한 음모론이 더 확산되고 더 극단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렇지 않을 거란 말씀이세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어떤 국민의 목소리에 정당이 이제 반응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 뭐 말이 되는 얘기들은 어떻게든 수용해서 뭘 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면 네. 그게 극단화를 방지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가진 영어로는 그리번스라 그러잖아요. 네. 내가 가진 뭐 불만 네. 뭐 이런 것들이 정치 과정 속에서 이게 뭔가 그래도 소중하게 다뤄지고 있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뭐 이런 게 비춰지면 그 극단화될 필요가 없고 과격화될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 국민의힘에서는 예전에 이재명 대표가 늘 그 이른바 개딸이라고 불리는 그 네. 극렬 지지자들과 절연해야 된다, 저들과 계속 같이 하는 저 모습이 결국은 민주당을 망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뭐 그러면- 저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본인은 아니시겠지만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네. 같은 논리라면 지금 그들과도 절연을 하고
끊어내는 게 더 맞는 논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한다 그래서 네. 그렇게 끊어낼 수가 없는 게 또 민주당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 그게 정치의 현실이고. 네. 그러니까 그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국민의힘의 현실이기도 한가요? 예, 정치의 현실이라는 거는 뭐냐면 음. 저희는 여당 특히 여당이기 때문에 네. 저희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의 목소리까지 귀를 기울여 듣고 네.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뭘고 찾아보는 거지 않습니까? 음.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네. 뭐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음.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당이 뭐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거나 네. 네. 아니면 폭력을 옹호한다거나 네. 그런 거는 전혀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당의 공식 입장은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명확한 거예요? 선을 긋는 거예요? 그렇죠.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우리 당에서 발표를 하진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많은 하지만 분들이 의혹을 제기한다면 의혹을 제기하니까 네, 뭔가 이렇게 조사할 필요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네. 거죠. 네. 혹시 계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확히 반대하시나요? 계엄에 계엄이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계엄은 잘못된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금 그 우리 대통령께서 네. 체포돼서 재판도 받으시고 네. 그다음에 탄핵 절차도 간 거지 않습니까? 네. 그 개헌 과정이 탄핵이 될 만한 사안이라고는 생각하세요? 탄핵 투표가 됐으니까는요. 그래서 근데 생각은 다르실 수 있잖아요. 뭐. 생각은 다를 수 있는데 네. 그때 우리가 논의할 때도 예. 그 우리 당에서도 우리 이 계엄 자체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다만 이 탄핵을 이렇게 급하게 음. 가는 것이 이 좋은 일이냐 네.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가는 게 좋은 일이냐 뭐 그런 논의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요. 예, 그래서 뭐 그렇지만 이제 당에서 이제 어떤 빨리 가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셔서 네. 결국 몇 분들이 이제 찬성해서 이제 탄핵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 상황에서 이제 저희가 또 대응해 가는 거니까. 예. 혹시 그걸로 인해서 당내 갈등이 좀 있었잖아요. 당내 갈등이 좀 있었죠. 그거 좀 예. 많이 좀 완화되고 있습니까? 아니 완화되는 것보다 그게 저는 사실 그걸 겪으면서 예. 뭐 개인적으로는 좀 힘들고 고통스럽기도 했지만 예. 예. 그 과정을 보면서 이것이 정치 과정의 중요한 일부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민주당을 항상 비난하는 게 뭐냐면 이재명 일극체제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 당은 아주 이 스펙트럼이 넓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가 있어요. 다양한 목소리가 있고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그래도 한 당을 이뤄서 예. 이제 이걸 가려고 노력하는 것.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중도적인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조금 저기 오른쪽으로 많이 치우친 분들의 목소리마저 이렇게 열심히 들으려는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정당의 가장 큰 의미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조직이잖아요. 김건 의원님은 어떤 분들의 목소리를 주로 담으셨습니까? 아니 저는 이제 거기서 비교적으로 중도적인데 속하는 것 같아요. 중도적이라고 하면 탄핵에는 찬성을 아니 그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계엄이 잘못됐고 네. 탄핵을 가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사실은 조금씩 다 다르고. 조금씩 달랐지만, 예. 네. 그렇지만 그때 이제 문제가 됐던 거는 예. 탄핵의 시기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예. 대부분이 이렇게 빨리 탄핵으로 가는 게 맞느냐? 아니면 천천히 좀 형사 재판이 먼저 좀 이루어지고 수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탄핵으로 가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었던 거잖아요. 뭐 그런 주장도 네.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주장은 뭐냐면 이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는 것보다 좀 시간을 두고 가는 것이 훨씬 이게 왜냐하면 시간을 둔다는 게 뭐죠? 상황이 났을 때 이제 사람들이 많이 흥분하고 예. 흥분해서 막 하다 보면 예. 이제 좀 과잉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약간의 냉각기를 가지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있었고 네.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 결국은 저희가 이제 2주 만에 예. 이제 탄핵으로 갔던 거죠. 그런 2차 결정이 표결 있었던 때 거죠. 2차 표결 때. 네.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의 생각은 혹시 어떤 것이었는지 여쭤봐도 되나 아니면 안 여쭤보는 게 좋습니까? 저는 사실은 그런 거를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예.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건 기본적으로 비밀 투표지 않습니까? 네. 물론 비밀 투표죠. 그다음에 그래서 네. 입장을 얘기하라는 건 당신이 네. 어떻게 투표했느냐는 걸 물어보라는 거니까. 아니, 뭐 그런 거는 좀 꼭 밝혀야 된다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 어떤 분들은 자신 있게 나는 탄핵 투표했어 혹은 나는 반대했어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또 정치 자신 있게 밝혔다가 탈당하라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혹시 네. 뭐 얘기해 주실 수 있는지 좀 여쭤본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꼭 뭐 반드시 말씀하셔야 되는 건 당연히 아니죠. 비밀 투표니까.
자, 하여튼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이 국민의힘 안에는 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요. 네. 많은 분들이 고초를 좀 당하셨던 것 아니 많은 분이 아니죠. 적은 분들이 고초를 당하셨던 것 같은데 그 상황은 좀 지나갔습니까? 그래도 아니면 그렇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예. 그건 이제 상황은 지나갔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그 다음에는 좀 약간 그 반대 현상.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목소리들도 좀 당에서 담아내려는 노력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 목소리도 담아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주로? 지금 현재 우리 지도부가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예를 있죠. 들면 권성동, 권영세 이런 분들이요? 네네. 그래서 그래요. 네. 다양한 목소리도 담아내는 게 맞다라고 그분들은 지금 당을 어떻게든 이제 추스리고 계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서부지법 이 폭거 사태를 두고 폭력은 당연히 잘못됐지만 경찰의 과잉 진압도 문제다라고 네. 얘기를 한다든지 뭐 지도부는 아니지만 뭐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 지금 미국 가 있죠. 외통위원장이라 취임식 보러 미국 갔는데 거기서 외통위원장은 아니십니다. 외통위원장 김석기 위원장님이시고요. 그 외통위 예, 국민의힘 외통위원입니다. 외통위원으로서 네. 이제 갔는데 거기서도 또 글을 올렸더라고요. 민주당이 나 제명한다고 하는데 뭐 닭의 목은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나는 뭐 신념을 굽히지 않겠다. 네. 이제 누가 그렇게 자꾸 닭 먹은 비트는 거야 도대체? 닭 불쌍해 누가 죽겠네. 네. 네. 근데 저런 발언들을 네. 그대로 뭐 어떻게 보면 민주당은 뭐 굉장히 세게 뭐 제명하라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당내에서 저런 발언은 좀 자제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지도부가 낸다든지 네. 뭐 아니면 당 차원에서 징계를 할 수도 사실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뭐 예전에도 뭐 막말 가지고도 당에서 징계한 사례들이 있었으니까 네. 이제 그걸 좀 두고 있는 것이 지도부가 글쎄 딱히 그렇게 중도적인 목소리에 좀 힘을 싣는 것 같지 않은데 이런 판단이 좀 들어서요. 저는 뭐 정반대로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네. 그런 목소리도 존중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냥 뭐 다 듣는 거예요. 그렇죠, 다 들어야죠. 예, 다양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네. 다 듣고 거기에 필요하면 반응할 수 있는 정당. 그게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 목소리를 지금 현재는 네. 듣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얼마 전에 조금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권성동 대표인가가 그 이른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극우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 좀 이렇게 보내지 우리 않았습니까? 권영세 야, 위원장. 권영세, 위원장이. 예, 권영세 예. 위원장이었나요? 그래서 네. 그 도대체 이거는 그들에게 뭐 힘을 좀 실어주는 메시지 아닌가 그런. 뭐 그걸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인데 네. 뭐 그렇게 설 선물 보내는 게 대단한 일이라고 저는 보지 않는데. 우리한테는 안 왔거든요. 왜 근데- 우리는 안 줘? 예, 곱창김 맛있어 보이던데. 예. 근데 이제 네. 그것도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과격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지만 예, 그다음에 잘못된 뉴스, 가짜 뉴스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지적하고 비판을 해야 되죠. 예, 예. 그렇지만 동시에 이제 그 이 국민의힘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예. 이게 정당한 주장을 하게 되면 예. 당에서도 이 살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네. 뭐 그런 메시지니까. 그래서 뭐 무조건 이렇게 뭐 선생님이 학생이 잘못하면 막 야단만 치고 그다음에 뭐 전학가라 그러고 그게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뭐 제대로 된 어떤 언론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아니면 제대로 된 유튜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또 그런 제스처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너무 곱창김 주는 그거요? 예, 예. 제가 이해력이 네. 부족한 거죠? 아니, 이해력이 부족하다기보다 김건희 의원님이 너무 온화하셔서 생긴 문제인 것 아니, 같습니다. 예. 그 이분들이 물론 뭐 방송 내내 모든 방송이 다 가짜 뉴스가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다 보진 않아서. 그런데 네. 대체로 평가하기로는 굉장히 극단적인 주장 내지는 좀 폭력적인 주장, 그리고 사실 확인이 안 된 내용들에 대해서도 아주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다. 또 사람들을 꽤 많이 선동을 했다라고 평가받는 그런 이제 유튜버들이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그분들에게 국민의힘의 지도부라고 할 수 있는 분이 그런 선물들을 쫙 보냈다는 거는 그들에게는 우리가 그냥 사람들만 모여서 막 이렇게 그냥 선동하고 이런 데가 아니라 국민의힘이라는 지금 현재 정부 여당이 그 큰 당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 않았을까는 이제 평가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네네, 질문 좀 뭐, 드린 건데. 뭐 그런 평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네. 이제 저의 평가는 뭐 정반대로 네. 그런 분들일수록 아 오히려 끌어안아야 이렇게 된다. 이렇게 품으면서 예. 이분들을 갖다가 이제 뭐 가짜 뉴스라든가 그런 게 의존하지 않고 예. 좀 정론을 펼쳐나가는 분들을 이렇게 좀 유도해 가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희망회로라고 하나요, 우리 약간? 근데 저는 요새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지지율을 보니까 예. 그러니까 완전히 선을 긋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지율이 오르니까 지지층이 결집을 하니까 물론 뭐 과표집 됐다라는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 네. 과표집 됐죠. 실제로 이제 응답자의 비율을 보면 보수 지지층의 응답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그 분석하신 분들이 많이 있죠. 예, 네. 이제 그런데 어쨌든 결과치만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여론조사 업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그 중에서는 이제 보통 우리가 뭐 3대라고 부르는 그래도 좀 메이저 여론조사, 뭐 리얼미터, 갤럽, 뭐 NPS 이런 데서도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서는 뭐 결과가 나오니까 저런 걸 보고 아, 뭐 우리 지지층 결집하네, 못 끊어내겠네. 이렇게 가야 되나? 약간 이렇게 가야 되나? 네.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건 아닌가. 뭐 예. 저는 뭐 그런 생각은 전혀 없기 때문에 예. 제가 뭐 당을 대표하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제 생각은 뭐냐면 제 생각은 심지어 이제 그렇게 이렇게 저는 설선물도 네. 반대편에서 이렇게 막 그런 걸 하시는 분들까지 다 보내야 되지 않나 거꾸로 아. 우리 저기 정현진 박사님한테도 보내고 이렇게. 저희 반대편은 아닙니다. 근데 아니, 보내셨다고요? 아니 보내고 아 보내고 예, 그렇게 뉴스 공장도 보내고 뭐 예, 이렇게. 뭐 하고 네. 왜냐하면 결국은 우린 여당이고 예. 우리는 이제 모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되는 당이니까. 그렇게 그래서- 이제 모두에게 보내는 게 더 좋지 않았나? 예.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생각을 아마- 하신다. 예, 근데 아마 이제 제가 그 기사에서 보기는 네. 이분들이 이제 무슨 그 뭐 기소를 당했던가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 민주당으로부터. 아,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아 위로 차원? 뭐 위로 차원이 아니셨을까요? 그런 거에 대해. 그래서 참 마음고생 많았죠. 이렇게 이제 위로 정도 해준 그렇죠. 걸로 네. 이해하면 어떨까? 이런 이제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여론조사가 사실 조금 높게 나오긴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내 분위기는 야 뭐야 이렇게 하다가 우리 다시 한번 재집권도 가능한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생각들이 좀 의원 사이에서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그거보다는 이제 이건 반사이익인 이익으로 다 보는 거죠. 반사이익이라면 예, 예. 왜냐하면 이제 반사파는 누구죠? 아니 기본적으로 이제 네. 그 우리 그 대통령께서 예. 네. 이제 계실 때는 대통령을 국민들이 이제 주로 봤었는데 예. 대통령께서 이제 직무정지가 되신 다음에는 음. 그 전까지는 이제 잘 보지 못했던 어떤 민주당이 했던 그걸 보시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국무총리 그러니까 권한대행도 네. 탄핵을 한덕수 하고, 총리 예, 탄핵? 한덕수 총리 예. 탄핵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탄핵 소추안에는 분명히 저기 이 내란죄를 그렇게 많이 이 중요한 요소를 이렇게 해놓고 갑자기 내란죄 철회하겠다든가 헌법재판소에서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그 전에 이제 했던 많은 말도 안 되는 탄핵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무위원에 대한 아니면 검사에 대한 탄핵 이런 거에서 그러니까 소위 그런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시는 거죠 국민들한테.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 전엔 윤 대통령의 여러 뭐 실정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눈에 보이니까 민주당에 대한 지지보다는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 철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부각돼서 국민의힘이 너무 지지율이 안 좋게 나왔는데 그다음 윤 대통령이 어디 이제 들어가고 나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크게 보이고 민주당의 실수들도 이렇게 자꾸 눈에 보여서 그러면서 다시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간다. 뭐 실수라고 하기는 너무 이렇게 잘 봐주시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까? 그 민주당의 잘못들이 민주당의 눈에 크게 보이면서 입법 폭주, 입법 독재가 아. 이제 국민들한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 여론조사 결과의 해석을 지지층이 결집한 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중도표도 국민의힘이 끌어오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시는 분들이 중도뿐만 아니라 네. 뭐 진보적인 분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건 좀 잘못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지율이 오르고 있고 이게 그렇지만 이제 네.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게 이제 우리에 대한 지지로 올라오려면 우리가 이제 잘해야죠. 제대로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네, 이제 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그런 어떤 그 정당이라는 거를 보여드리지 않으면 네. 뭐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은 지지율이라기보다는 비호감도가 좀 낮아졌다. 대신 민주당 비호감도가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게 이제 반사이익이라는 네. 용어의 이제 뜻이겠죠. 네. 지금 대선 어쨌든 아마도 몇 달 안에는 할 거 아니에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거는 있을지 없을지 아직 모른다. 네. 그래서 이제 아. 그거는 그 헌법재판소에서 예, 탄핵의 결과를 예. 봐야 되는 것이고 만약 이제 거기서 탄핵이 인용이 된다고 하면 네. 이제 2달 안에 대선을 하게 되겠죠. 아, 근데 그때부터 딱 준비하면 사실 좀 늦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겠죠. 상대당에서는 또 미리부터 마음의 준비를 이제 하고 있을 텐데 네. 국민의힘은 아니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는 일단은 저 판결 보고 시작하자 이럴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아니 뭐 후보분들이야 그 후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계신 분들은 다 이제 준비를 하시겠죠. 네 그런 네. 당에서 뭔가를 뭐 그렇지만 하거나 당에서 하는 건 아직은 그 전혀 없다. 공개적으로 그렇습니다. 할 수는, 할 수는 없죠. 지금은. 네, 네, 그거는 민주당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음, 알겠습니다. 요즘 저 정치 하시면서 네. 그렇게 오래되진 않으셨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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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정말 신참입니다. 아, 진짜 외교보다 오래 있을 거 이런 생각 안 하세요? 네? 잘 나갔잖아요. 예, 그래서 좀 근데 너무 많은 걸 겪어서 예. 그러니까 지금 몇 달 사이에 네. 아직 1년도 채 안 되셨을 텐데 그렇습니다. 한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서 예, 그래서 아주 혹독한 방식으로 정치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은 왜 안 가신 거예요? 가셨어도 이번에는 됐는데. 이제 네. 원래 이제 위원장하고 예. 민주당 셋, 우리당 셋 이렇게 해서 예. 7분이 가기로 했는데 아, 그 민주당에서 이제 지난번에 어떤 민주당 의원님이 그 미국 가면서 얘기 안 하고 가가지고 좀 당에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그 미국 그러니까 외국 가지 말라 이렇게 돼서 네네네. 민주당 의원님들이 이제 못 가신게 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러면은 3명이 주니까 4명 가기는 좀 적고 그래서 한 분을 더 이렇게 섭외를 했는데 네. 민주당에서 이제 이거는 그래도 지금 가야지. 초당적으로 하는 게 네. 좋겠다 해서 입장을 바꿔서 이제 가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간사라서 그래서 이걸 인원을 한 사람 조정해야 되는 임무가 네, 네, 생겼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다 좋아하는 분이고 그래서 네. 아, 양보 그래서 희생하신 겁니까? 제가 이번에는 안 가고 아. 이제 다른 분들이 가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뭐 이번에 가신 분들 보니까 저 홍준표 시장이니까는 호텔에서 뭐 보셨다고. 그거는 이제 저희랑 따로. 상관이 없고요. 네, 제가 한 거는 뭐, 이제 네, 외통의 차원에서. 대표다. 외통위에서. 네. 어쨌든 양보를 하셨다라는 거군요. 뭐 예, 그 좋게- 훌륭하시네요. 예. 좋게 보면 예, 양보한 예, 거고 예, 예, 예. 아니 밀린 거일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네. 여튼 지금 외교 통상 이쪽이 정말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트럼프 시대에 우리가 더 많이 준비하고 더 치밀하게 상대하지 않으면 정말 많은 것을 뺏길 수도 있는 그런 네. 상황인 것 같아서 네. 더욱더 좀 열심히 준비를 좀 해주시고 많이 노력을 예. 좀 해주시길. 그래서 이제 우리 기업들도 잘 돼야 또 우리나라도 잘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 것들을 좀 잘 챙겨 주시는 김건 의원님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요? 예, 고맙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해 주신 거 진짜 고맙네요. 저는 김건 의원님께 너무 고맙습니다. 왜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 나와요. 요즘에 예, 나와 주신 것만으로도 아. 매우 감사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김건 의원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예, 또 뵙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끝나기 전에 오늘 또 중요한 발표가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먼저 인터넷 비교원. 네, 인터넷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통신사 변경 시 3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30만 원의 혜택, 합치면 총 108만 원의 혜택이 있는 인터넷 비교원. 네, 우리 저 의원님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집에 인터넷이 좀 오래되지 않았나? 네. 바꾸십시오. 의원님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뭐 하는 거야 저 사람? 혹시 현금 그렇게 돈 욕심 없는 분인가요? 뭐 별 욕심은 없습니다. 그럼 잘 됐습니다. 삼성 55인치 TV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선택이 다양한 인터넷 비교원 꼭 전화 상담해 보시고요. 네이버에서 검색하셔도 좋습니다. 특히 지인 추천 시 4만 원의 모바일 상품권도 증정하니까 우리 의원님도 지역구에 지인들 많이 지역구 아니시라 비례구나. 국회의원들 저 지인들 소개하셔갖고 300명 소개하면 1,200만 원이 모바일 상품권으로 증정이 됩니다. 네. 많이 소개해 주시고요. 네. 자, 그리고 또 중대 발표 2번 정프로가 오늘 마포 중앙도서관에서 저녁 7시에 여러분들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뭐죠? 그 북 콘서트 그거 하고
북콘서트. 본인이 책 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정영진의 시대유감. 맞습니다. 그거 북콘서트 한다는 거죠? 내가 하죠. 아, 심지어 저자와 독자와의 만남 그렇습니다. 한다는 거죠? 사회 네. 내가 그냥 다 보기로 했습니다. 아, 혼자 다 알아서 붙이고 장구치고 하는 거예요? 합니다. 예. 네, 그리고 중대 발표 3번 거기에 최윤경 기자가 옵니다. 최윤경 기자. 책은 사서 와야 되는 게 원칙이나 그냥 오셔도 됩니다. 네. 현장에서 제가 2배 가격으로 팔고 있으니까요. 네, 현장에서 사시면 더 비싸다는 거 알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죄송합니다, 의원님. 네? 아니에요. 네. 오세요. 저녁 7시에 네. 마포 중앙도서관. 바쁜 일 없으시면.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신영 기자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은 더 알차고 재밌는 방송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